미국 시간으로 24일부터죠.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 잭슨홀에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잭슨홀 미팅,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격으로 불리는 페드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올해는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점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24일부터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잭슨홀 미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이 최대 관심이 되겠죠. 예. 오늘 한국경제TV에 6시 글로벌 자막의 요약부를 보니까요. 눈에 띄는 자막들이 몇 개 있어요. 9월 달에 이렇게 머스크 회장이 일본을 방문한다. 그리고 일본 지방은행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우려된다 하는 이런 쪽의 자막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해도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일본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5대 상사를 추천해서 아마 그때 당시 5대 상사를 이렇게 투자하신 일본 주식 투자, 소위 일학개미 분들은 한 15% 정도 수익을 났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이렇게 일본을 방문합니다는 시기적으로는 좀 안 좋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엔화 표시 국채는 대부분 다 한 96% 정도가 일본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예. 일본 국민들은 대형은행보다 지방은행에 많이 토착화돼서 지방은행의 국채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본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좀 이렇게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만약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일본 국민들이 토착화 정도에서 지방은행에 갖고 있는 엔화 표시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 적이 이제 사실 굉장히 주목된다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여름휴가철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 관심이 되고 또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또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는 한국의 통화 정책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고 그런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가장 변화가 클 거로 영향을 줄 거로 보이는 잭슨홀 미팅은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다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회의가 원래는 농업회의입니다. 캔자스시티의 성격상 지역적 성격으로 보면 농업 포럼 형태로 1978년에 형성됐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대체로 학술회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학술회의 성격을 갖다가 1979년 얼리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그래서 경제 상황에서 보면은 경기가 침체, 스태그네이션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주류 경제학적으로 각국에 이렇게 통화 정책을 하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주류 경제학이 케인즈 경제학이거든요. 그럼 이게 경기 침체하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케인즈한 방식으로는 이거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문제를 잡자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치밀게 되고 그다음에 물가를 잡자니 경기는 더 침체되니까 새로운 구상이 필요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앙은행 입장에서 중앙은행 회의 총재끼리 서로 모이는 그런 공식적 회담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서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회담이 있는데요. 연초에는 사실 전미경제학회, 이 전미경제학회는 미국의 학자들 중심으로 섰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실무적 성격을 갖고 있는 회담과는 약간 결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5월 초에는 미리켄 컨퍼런스, 미국의 다보스 포럼이라 해서 이건 통화정책 이외에 다른 경제 현안이라든가 다보스 포럼 아시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 간의 통화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잭슨홀 미팅이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당시에 페드의 총재였던 볼커가 다들 아시죠? 볼커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하나의 획기적 획을 그으신 분인데요. 참석하고 나서부터 이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다음에 당시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풀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할까 하는 측면에 모두 그 관심이 상태인 상태에서 예. 지금 것처럼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는 회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많은 그 새로운 통화 정책 변화가 모색됐기 때문에 그 위에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든가 학자들이든가 이렇게 같이 모는 상태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회담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사실상 잭슨 홀 미팅의 결과가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성격의 예. 페드가 세계 중앙은행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하냐 하는 측면에서는 각국의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페드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많이 나온 때가 아마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금융위기 2008년 서프라임과 2009년 리먼 사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각국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반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이 그러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줬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잠시 이렇게 금융위기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통화 정책의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결정됐을까 하는 예.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8년에 벤 버냉키 의장이 제로 금리 정책을 취했죠. 그때 당시에 사실 서프라임이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어떤 쪽으로 모색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대공의 전문가인 페드의 의장이 벤 버냉키가 제로 금리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이 미팅에서 제안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서부터 유동성 공급 정책의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이렇게 QE 정책이 나왔죠. 여기서도 이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2014년에 대체금리 놓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국제 기준금리격에 해당되는 리보 금리가 조작 사건에서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 요게 이제 지금도 기준금리입니다는 이게 실효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예. 온 RRP 금리 같은 이런 보조지표가 요때 이렇게 제안을 통해서 페드가 보조지표로 활용했던 겁니다. 근데 올해 잭슨 홀 미팅에서는 여러 가지 대체 금리가 얘기 나온 상태에서 라이보 금리가 6월 말로 역사성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SOFR 금리, 담보부 금리가 이번에 정식적으로 기준금리로 사실 대체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번 잭슨 홀 미팅에 연유됐던 것은 2014년에 돌아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서 지금 온 RRP 금리, 소위 그 보조 금리를 사용했던 것을 완전히 9월에서부터 오히려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대신해서 이걸 사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논의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큼 기준금리의 제한 문제가 2014년에 제기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에는 다들 아시겠습니다. 비트코인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홍남기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조정실장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는 예. 이것도 좀 비트코인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대책회의 넣은 것도 좀 단장을 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굉장히 비트코인의 투기 문제가 그때 연초에 $1,000였던 것이 $20,000까지 갔던 거거든요. 예. 이렇게 대책 단장의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문가가 앉아야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앉으면 투기 문제에 대책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문제가 법정으로 이렇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를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2017년 이후에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잭슨 홀 미팅에 관심이 있습니다는 사실 페드는 잭슨 홀 미팅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기됐던 제한 문제를 그게 참조하지 않고 예.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다른 길로.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이지만 예.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는 잭슨 홀 미팅에 건의됐던 것을 얼마큼 흡수할 것이냐 하면 코로나 사태에는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큰 만큼 모두가 여론을 일으켜는 만큼 페드의 통화 정책은 정작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이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하냐 관심이 높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주제들 잡혔죠? 주제를 정하지 않는 회의도 잭슨홀 미팅입니다. 예. 그래서 컨퍼런스라는 성격을 보는 것보다는 미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예. 어떤 그 언론에서는 컨퍼런스로 잭슨홀 컨퍼런스라는 이렇게 되는데요. 컨퍼런스와 미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컨퍼런스는 안건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격이 없는 토론 자리다. 그래서 주제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 유형상 주제는 이런 주제가 되겠죠.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나오는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 현안을 다룬다 이렇게 본다면 예. 실물 경제에서는 노랜딩, 비즈니스 사이클이 없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 다뤄지겠죠. 예. 이런 문제가. 그리고 경제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가 보면 뭐든 해도 잘 나가는데 중국은 뭐를 해도 안 나간다. 이게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 문제입니다. 이런 분절화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거론되지 않겠느냐 각 섹션별로. 또 고용시장 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job 리세션이다. 우리 경제가 떨어지면 필립스 컵스건에서 사실은 그 실업률은 이렇게 경제가 떨어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실업률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뉴노멀 현상이죠. 근데 중국을 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은 아마 7월 달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2월 달 21.6%, 예. 7월 달 같은 경우는 45%까지 갔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job 리세션인데 중국은 job 디프레션, 리세션 단도 디프레션입니다.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나타나냐? 물가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쪽은 물가가 올라간다, 어느 쪽은 물가가 안정된다, 어느 쪽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는 더 올린다, 어쨌든 물가가 안정되니까 금리를 내린다. 이런 것이 뭐냐? 물가의 성격이 일적이지 않다. 멀티, 코리어, 이게 다중 공선성이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어느 쪽은 디맨드 풀이고 어느 쪽은 코스트 푸시고. 그래서 통화 정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거품 문제에 있어서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증권사들이 적어도 퍼라든가 PBR을 따지지만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지금 것처럼 미래의 잠재 가치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과거의 재무제표 가지고 P 가지고 따지는 어렵다.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좀 2차 전지라든가 에코프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빅테크 업종 다 퍼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랜스에서 이번에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PSR이라든가 PDR의 유용성 문제 이런 것이 그에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보다도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보면 더 관심이 되는 것이 회의 직전에 소위 그룹 2 리스크가 나왔죠. G2 리스크가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문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는 4.30% 이상으로 웃돌았죠. 예. 그래서 미국도 가계부채가 있고 회사채 발행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국가 채무 문제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부채 부담의 엄습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오고 있는데요. 과연 연준이 뭘 것이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감고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문제. 예. 그 다음에 사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문제 이런 문제는 이번에 해결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여기에 최대 관심사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잭슨홀 미팅은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회의입니다. 예. 많은 국내 언론들이 사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에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 회담의 성격은 이 회의 성격은 미팅의 성격은 미국의 통화 정책 중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영향을 믿기느냐, 그 다음에 글로벌리 위기가 발생하느냐. 일부에서 얘기했던 제2의 리먼 사태가 이번에 중국의 헝다 사태 3년 전서 비롯된 지금의 시노오션까지 이르는 사태의 부동산 문제가 글로벌 위기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만약에 된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겠죠. 또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으면 심도 있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예. 이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는 같은 부동산 문제, 리먼 사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2리먼 사태 얘기에 나오는 것은 공감은 됩니다는 그러나 제2리먼 사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글로벌 정도가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이 글로벌 정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것은 좋을 때 나가는 게 글로벌이 아니고 리스크가 닥쳤을 때 리스크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부담하면 죽게 되거든요. 금융사들이. 이걸 다른 데 전가시켜야 되거든요. 전가시키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정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문제,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리먼 사태가 터져서 않으면 미국 경제가 죽고 않으면 JP모건, 골드만삭스 죽는데 그때 당시에 글로벌 통해서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소위 마진콜과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글로벌 위기를 댔지만 정작 위기에 발생했던 미국은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글로벌이다. 예. 우리나라의 금융사들, 증권사들이 잘 나갈 때 이렇게 글로벌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에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부동산 잘 오는 사람들 경험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만큼 크레딧이 있습니까? 잘 나갈 때는 많이 참여시켜서 이렇게 해서 흥행을 일으키는 게 좋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순위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갖고 그다음에 중순위, 후순위들은 거기에 경륜이 부족하고 하는 그 무법 조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홍콩 사태라든가 이런 거 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이때는 뭐냐? 선순위 했던 사람들은 먼저 빠져나가고 예. 중순위, 후순위 상태에서 그대로 앉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정도는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전가시키느냐, 그다음에 앉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 글로벌에서 않으면 우리 고객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다 앉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의 정확한 성격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글로벌은 좋을 때 나가서 글로벌 비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그 비용을 어떻게 전가시켜서 나의 금융사, 증권사에 맞는 고객들의 재산 손실을 어떻게 피해 줄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의 이전 글로벌은 뭐냐? 사실 어려울 때 고객들이 80% 90%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사실 미국의 글로벌 정도는 위기 때 다른 국가에 전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중국은 지금 글로벌 정도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리먼 사태가 될 수가 없고 자 위기에 따른 비용을 중국이 고스란히 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 문제가 되는 거죠. 위기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때문에 그래서 제2의 리먼 사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미국 경제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많이 떠들지만 예. 사실 제2의 리먼 사태라든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에 리먼 사태에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는 그렇게 자체 부담해서 중국의 시진핑이 과감하게 이 위기에 따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핵심이더진 당신네들이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책에 나올 문제지 이것이 다른 국가에서 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이런 쪽의 주도 문제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잭슨 미팅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치솟고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는 25일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을 텐데요. 올해도 잭슨 미팅의 단골 주제죠. 경제 전망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파월 의장이 사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은 예. 코로나 사태, 그다음 미국의 그 출구 전략 이렇게 중요한 이슈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경제 전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경제 전망. 2021년부터 경제 전망, 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경제 전망을 갖고 나오는데요. 물론 통화 정책을 갖고 했을 때 사실 이 경제 전망을 갖고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경제 전망을 갖고 나오면 그동안 페드가 이렇게 경제 전망했던 것을 정확했느냐 예. 하면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전망도 작년 12월에 0.4%에서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는 1%까지 올렸으니까 이게 좀 믿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경제 전망을 나오고 있습니다는 구체적으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같은 수정 전망치를 낳고 무늬만 전망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예. 또 예측도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측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인플레 문제도 저거 했고 그다음에 3년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완전 고용도 벌써 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경기 회복될 것이다, 침체될 거 설렁설렁는 입장이고 이런 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전망을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무늬만 경제 전망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무늬만 경제 전망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페드라든가 파월이 갖고 있는 페드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인식, 그다음에 고집 어떤 것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재확인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페드가 갖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인식은 뭘까? 아직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죠. 예. 근데 파월 의장만 9월 이후에는 이것도 이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9월 이후에는 금리를 올릴까 아니면 동결할까? 이것도 무책임한 얘기죠.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그 정도의 얘기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는 자 일단은 지금의 미국의 은행 위기 문제라든가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라든가 국채 신용등급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난주에 충격적인 얘기인 것은 모기지로 금리가 8% 대공황 이후로 대공황을 인식할 정도로 금리가 높아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페드가 물가만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느냐 볼코 모멘트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이번에서 논의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잭슨 홀 미팅의 관심은 곧바로 또 9월 페드 회의 쪽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9월 회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결국 페드는 잭슨 홀 미팅에서 제안됐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가 할 길을 간다 하는 입장에서 너무 그 잭슨 홀 미팅에 건의됐던 내용이 페드의 통화 정책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 너무 인식을 아주 도식적으로 항등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G2 리스크가 나오고 잭슨 홀 미팅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는 실행적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을 이렇게 빚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금은 잭슨 홀 미팅에 머니 서큘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2개월 전서부터 차익 실현을 권고했던 겁니다. 많이 올라간 입장에서 올라간 종목을 중심으로 자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상황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예.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중에 차익 실현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니 서큘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혼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방향을 갈지.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머니 피보팅, 증시의 자금이 더 고착할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S&P가 500을 넘을 것이다. 이런 시각과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든가 이건 채권에서 증시로 그다음에 머니 무브 현상, 증시에서 채권으로 그다음에 이쪽 대목입니다. 머니 쉘터링 현상. 자, 지금은 통화 정책도 변하고 그다음 주식도 지금은 이제 변화점이 되는 것 같고 채권 투자한 사람도 지금 혼란스럽고 고금리 때문에 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있지 그러면 일제로 빼놓자 보자. 우리가 현금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종목 투자다 해서 현금 보유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머니 쉘터링 현상 일단 피해고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ETF 리프렉티브 모브라는 자 ETF 관련해서 종목은 차익 실현했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일단 ETF로 한번 가보자 하는 측면에서 ETF 리프렉티브 모브 현상 이런 측면에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9월 달에 잭슨 홀 미팅의 회의 결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잭슨 홀 미팅이 왜 갔습니까? 9월 달에 페드의 통화 정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9월 FOMC 회의 결과를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악 시나리오. 이런 금리를 0.5% 다시 올린다. 지금의 QT 문제를 475 들어가는데요. 요거 그대로 가져간다. 이게 최악 시나리오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0.75%를 가져가기는 어렵죠? 근데 중립 시나리오, 시청자 여러분이 예상하는 시각입니다. 예. 0.25% 금리를 올리는 문제, QT는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 그리고 최상 시나리오, 자 금리를 동결한다. 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475도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라든가 처리하는 문제, 고금리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이 중에 중립 시나리오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0.25% 인상도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시청자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잭슨 홀 미팅 직전에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24일 금통위죠. 미국 시간으로 24일이니까 바로 직전에 예. 열리게 됐죠. 아마 24일 오후서부터 미국의 잭슨 홀 미팅이 새벽에 24일 시작되면서
시작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미국의 페드 회의 이후에 8일을 걸쳐서 하더라도 페드 직전에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미국의 페드 회의를 보고 우리가 가져가야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앞서서 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스럽습니다는 우리가 중심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회의면 요거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결정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 금리 차 2%들 포인트로 벌어졌죠. 가계부채 재증가하죠. 그다음에 중개 부동산 문제 위기소 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페드의 금통위원들이 고민이 많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예. 그동안 이런 문제 관련해서 금통위원들이 어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시면 이번에 회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금리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안 되죠. 금리를 내리긴 힘들어도 금리가 동결된다.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그대로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잭슨 홀 미팅을 미리 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